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AFC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패배 위기에 빠졌었고,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교체로 투입되어 45분간의 짧은 출전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득점은 물론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미친 활약을 펼쳤는데, BBC,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등 많은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당연히 엄청난 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에서 AFC 본머스를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AFC 본머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승 7무 8패의 성적으로 리그 9위 자리에 위치한 중위권 팀으로서 현재 13위까지 떨어져 있는 토트넘보다는 무려 승점 10점이나 앞설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AFC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토트넘 하스퍼의 홈 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토트넘에게는 힘든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경우 최근 폼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조커로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일단 벤치 명단으로 내리면서 윌슨 오도베르 선수와 브레논 존슨 선수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AFC 본머스를 상대로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전력이나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토트넘 하스퍼가 그래도 앞서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은 토트넘 하스퍼가 가져가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4대 36이라는 큰 차이로 벌어질 만큼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전체적인 주도권은 잡고 가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토트넘 하스퍼가 볼 점유율 면에서 우세를 잡은 것에 비해 실질적인 찬스 면에서는 AFC 본머스가 더 많은 찬스를 잡을 정도로 토트넘 하스퍼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해오는 AFC 본머스의 압박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고, 토트넘 수비진에서 수많은 패스미스와 실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내주지 않아도 될 찬스를 내주는 불안정한 경기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사실상 비카리오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시작부터 대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정말 불안한 빌드업 능력을 보였고, 토트넘 하스퍼는 1차적인 빌드업부터 정말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풀어내기가 힘든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와 루카스 베리발 선수를 투입시켰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45분간 출전 기회를 받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볼을 가지고 상대 수비를 직접 상대하면서 휘젓는 플레이를 했는데, 확실히 윌슨 오도베르, 브레논 존슨 선수는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전혀 우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흔드는 플레이는 효과가 있었고, 53분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안쪽으로 치는 드리블 후 빠른 타이밍에 가만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이번 슈팅 장면은 사실상 토트넘 하스퍼가 만들어낸 찬스들 중 가장 위협적인 찬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63분에도 메디슨 선수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통해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사르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고, 루카스 베리발 선수에게 패스를 내준 것이 골대를 맞는 등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찬스를 계속 만들었지만 번번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반전 81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PK를 얻어내면서 중요한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이것을 케파 골키퍼를 완전히 농락시키는 파넨카 킥으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정말 미쳐버린 후반전 맹활약과 함께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고 2대2 무승부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45분밖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으로 좋은 스탯들을 쌓으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팀 경기력에 크게 기여했고, 평점 7점대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투입 전과 투입 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경기가 나왔고, PK를 얻어내서 득점까지 성공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다 해먹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BBC에서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해 케파 골키퍼가 달려나오고 손흥민은 왼쪽 페널티 구역으로 달려간다. 스퍼스 선수 손흥민은 쓰러지고 심판인 존 브룩스가 페널티 지점을 가리킨다. 손흥민의 훌륭한 페널티킥, 그는 골키퍼가 쓰러지기를 기다렸다. 본머스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것이다. 케파 골키퍼는 손흥민이 볼을 처리하는 순간 이미 얼굴에 후회가 보였다. 이번 경기 결과는 본머스에게는 가혹한 결과다. 토트넘 하스퍼는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승점을 따냈다. 미친 게임이었다. 정말 흥미진진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굉장히 훌륭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득점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손흥민은 본머스의 왼쪽 포스트 바깥으로 굴절된 컬링 슈팅을 보냈다. 케파 골키퍼에게 페널티 박스에서 파울을 당한 후 중요한 순간에 중앙으로 차분하게 페널티킥을 처리했다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이번 경기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쳐도 호평을 쏟아내곤 하는 댄 킬패드릭 기자조차도 케파로부터 페널티킥을 따낸 영리한 선수이고 수비수의 터치를 거쳐 골대를 스쳐 지나가는 특유의 슈팅으로 동점골에 가장 근접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억가 언론인 댄 킬패드릭 기자조차도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서 최고로 지켜세울 수밖에 없었고 스포츠앱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손흥민은 하프타임에 투입되어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뻔했는데 그의 상징적인 컬링 슈팅이 골대 바깥쪽을 스쳤기 때문이다. 그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스포츠를 다시 동점으로 만들었다 라면서 평점 6.5점에 팀 내 2위 평가를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의 부진과 패배로 인해 토트넘 하스퍼 현지 팬들로부터 야유와 욕설을 듣는 등 팀의 레전드로서 일부 토트넘 팬들에게는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독 최근에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때마다 팬들로부터 나오는 비판 여론이 이전보다 더욱 거세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그러한 억가와 비난 여론을 경기력으로 완전히 반박하는 정말 멋진 모습이었고 이에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야말로 역대급 태세 전환된 반응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당신들은 소니가 끝이라고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소니도 응원해줘. 그는 오랫동안 여기에서 플레이해왔다. 소니 없는 스퍼스 그냥 전반전 경기만 봐라. 소니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했지만 대부분의 스퍼스 팬들은 그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소니를 더 존경해야 한다. 엔제는 여러 선수들을 낭비했다. 소니는 윙백이 아니다. 그는 스코어러다. 9시즌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넣은 윙어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찾아봐라. 소니는 정말 대단한 선수야. 그가 받는 무례함이 정말 엄청나다. 물론 그는 이번 시즌의 최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격할 때 치명적이야. 나는 그가 일주일에 최대 한 경기만 소화할 수 있다고 시즌 내내 말해왔고 더 큰 임팩트를 주는 조커를 활용해야 한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전히 손흥민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있다. 소니 헤이터들 조용해지지 않았냐? 소니는 벤치에서 나와서 훌륭했다. 나는 그를 믿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댓글이 너무 조용하네. 팀이 질 때마다 모든 비난이 손흥민에게 돌아가고 그가 끝났다고 말하는 수천 개의 댓글은 어디에 있나.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찬했고 손흥민 까던 사람 어디 갔냐면서 손흥민 선수의 최근 비난 여론을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팀을 구해내는 미친 활약이었는데 역시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인 안배를 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서는 확실하게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